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상승이 나왔다라고 풀이가 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의 발언 역시도 시장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데 일조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6거래일 연속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올해 최고 종가로 마감을 했던 간밤 다우존스 지수였고요. 자, 지금 이번 주에는 은행주 이미 JP모건 같은 경우는 대형 은행주들은 실적 발표를 이미 진행을 한 상황이고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렇게까지 좋은 모습을 보이진 못했습니다. 자, 거기다가 테슬라, 넷플릭스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두 기업의 실적 모두 국내 증시에서도 주시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열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물론 팩트셋에서는 이런 발언도 나왔습니다. 2분기에 S&P 500의 상장사 기준으로 순이익이 전년 대비로는 7%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상승 기조는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미증시 분위기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간밤에 반도체 종목들이 상당히 강했던 미증시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나스닥 지수가 1% 가까이 오른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2.32%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엔비디아의 상승이 또 한 번 크게 일조했습니다. 시티그룹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AI 반도체 쪽에서는 엔비디아 이길 자가 없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지금 미중 간의 반도체를 두고 둘러싸고 있는 이 갈등 상황 속에서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바이든 행정부와 만나서 이런 부분들 좀 어떻게 안 되겠느냐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넘는 상승폭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에서 거래대금과 예탁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양시장 분위기는 좀 엇갈리면서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는데 오늘 예상 체결 지수 어떻게 만들고 있을까요?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모두 상승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폭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만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출발을 해서 계속해서 그래도 꾸준히 힘을 모아주면서 마무리를 했던 우리 증시였어요. 오늘도 후반 갈수록 더욱더 힘을 내주면 좋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살펴보면요. 0.08% 강보합권에서 출발하면서 2621.13포인트 선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볼까요? 오늘 코스닥 900포인트 선 걸치면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0.22% 상승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오늘 900선 잘 종가까지 지켜주면서 마무리를 하게 될지 그리고 오늘 시장 900포인트 선에서 실제로 문을 열게 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전에 살펴보면 좋을 종목 이분과 함께 이야기 또 나눠봐야겠죠.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욱 차장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오늘 어떤 종목 첫 번째로 살펴볼까요? 첫 번째 종목은 최근에 기관 쪽에서 지금 시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 바디텍 매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여러 가지 좋은 이슈가 바디텍 매드 지금 나와지는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우선 바디텍 매드를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지금 코로나가 이제 엔데믹으로 바뀌게 되면서 어떤 이제 실적도 그렇고 주가가 크게 어떤 그 상승폭을 제한적으로 가고 있죠. 상승폭이 제한적인 게 아니라 주가가 오히려 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그 안에서도 이제 바디텍 매드 같은 경우가 제가 봤을 때는 좀 가장 좀 이 재무적으로나 그리고 향후의 전망으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이 바디텍 매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기에 장비 보급 대수가 굉장히 좀 늘었죠. 그러면서 이 고마진 키트 신제품 출시를 많이 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오히려 이게 지금 기초 체력이 좀 강하게 이 바디텍 매드의 어떤 그 향후에 어떤 그 생산 능력이나 이런 부분, 기술력에 대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많은 국가들이 이 정부 주도로 어떤 종합병원에서만 실시되던 이 현장 진단이 코로나 이후로 뭐 보건센터 그리고 이 뭐 약국 여러 가지 준 의료기관 쪽으로 많이 좀 그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진단 장비에 대한 어떤 인식은 글로벌적으로 많이 바뀐 것,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접근성 향상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이 바디텍 매드의 어떤 시장 자체는 굉장히 좀 커지는 구조로 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어떤 중국 쪽 그리고 뭐 브라질 여러 가지 인도 쪽에서도 이 바디텍 매드의 어떤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 부분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도 약국 체인 쪽으로서의 그룹에 대한 어떤 영업력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진단 장비에 대한 본격적인 보급이 시작이 됐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약국이 한 30개, 브라질 쪽에서의 약국이 한 30개 정도의 이 그 보급이 완료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2배 정도인 600개에 대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연간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뭐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도 라인업을 좀 다양하게 하고 있으니까 이 바디텍 매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의 실적을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진단키트 업체들 중에서도 뭐 부채 비율 연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30% 미만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 바디텍 매드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최근 한 달 동안 30% 이상 지금 오르고 있는 바디텍 매드 먼저 들어봤고요. 그 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이번엔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저 효과가 있는 종목 말씀을 드릴 텐데, 바로 이제 농심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1분기와 마찬가지로 2분기 실적도 지금은 380억 가까이 지금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작년 대비해서 이 수치, 작년 2분기가 좀 많이 안 좋았죠. 이 작년에 대비해서도 거의 800%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1분기 때 실적 보면 알겠지만 그 부분이 그대로 2분기 때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해외 쪽에서도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이 좀 그 2분기 때 실적을 반영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이제 그 농심뿐만 아니라 라면 업체들의 가장 키포인트죠. 이 북미 지역 쪽에서의 물량이 확대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이제 뭐 광고 판촉비나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율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 농심의 2분기 실적 기대를 계속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북미 쪽은 여러 가지 대형 어떤 유통 채널을 통해서 판매가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농심도 목표 주가를 증권사에서도 50만 원 이상을 꾸준하게 제시하고 있으니까 또 목표 주가의 상승 부분은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성욱 차장님과 함께 장전에 살펴보면 좋을 종목으로 바디텍 매드 그리고 농심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예상치 결과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들 중에서는 오늘 삼성전자 우선주만 0.17% 강세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때는 황제주도 노려봤던 종목이었는데 최근 주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쟁사인 우시가 가격 경쟁에 나서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고전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0.54% 하락 흐름 보이면서 출발할 걸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부터 SK하이닉스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입니다. 삼성, SDI, 현대차, 포스코홀딩스, 기아 모두 빨간불 켜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는 가운데 오늘 이 중에서는 LG화학만 약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예상 체결가까지 짚어드렸습니다. 네,
현재 시간 9시 15초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일단 원달러 환율은 최근 들어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분위기 확실하게 감지가 되고 있죠. 1266원대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일장 우리 시장을 살펴보게 된다면 코스닥에 또 외국인 매수세가 순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대신에 코스피에서 외인과 기관의 순매도세가 좀 거세게 나오면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었죠. 자, 일단 우리 시장 출발합니다. 오늘은 양시장 모두 빨간불로 출발하네요. 자세한 지수 상황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 먼저 살펴보면요. 0.24% 상승으로 오늘 2,625포인트 선에서 문 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0.32% 상승 출발하면서 오늘 과연 900선 끝까지 지켜줄 수 있을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는데 901.19포인트 선에서 오늘장 문 열고 있습니다. 자, 양시장 분위기 일단은 좋게 출발을 하고 있는데 과연 오늘은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게 될지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 동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짚어보기로 하고요. 우선은 코스피 먼저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형주 단에서부터 일단 빨간불이 많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보시면요. 0.14% 아주 큰 폭은 아닙니다만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세계 1위를 계속해서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투자도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큐브 얼라이언스라는 이름으로 지금 반도체 쪽에서 상당히 또 각광받고 있는 분야가 패키징 분야입니다. 패키징 사업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모습 함께 살펴볼 수가 있고 SK하이닉스 1.19% 오늘 큰 폭으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간밤 리징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가 넘는 상승폭이 나와줬고 거기에 크게 일조한 부분이 바로 엔비디아였습니다. 물론 시티그룹에서는 AMD보다는 엔비디아의 손을 들어주면서 AI 반도체 쪽에서는 엔비디아가 훨씬 더 우위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기는 했습니다만 거기다가 목표가도 상향하는 흐름을 함께 드러내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일단 SK하이닉스는 AMD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3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죠. HBM3에 있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에서 보다 크게 웃는 기업은 어디가 될지를 지켜보는 것도 시장의 요즘 또 하나의 재미인 것 같습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 오늘 0.19% 상승폭 보여주면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삼성 SDI는 0.29% 상승입니다. 오늘은 배터리셀 3사 중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가장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 2.5% 상승 흐름 보이면서 오늘 움직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오늘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었는데 그리고 저희 앞서서 증시 8에서도 미장원 코너를 통해서 간밤 미증시 태양광 좀 강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들어봤었죠. 한화솔루션 4.42%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OCI도 오늘 1.67%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이는 김에 코스맥스 최근에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계속해서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3.54% 상승 나오면서 이목을 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오늘 화학주도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정유주들도 나쁘지 않네요. 자, 코스피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일단은 오늘 셀업체들도 전반적으로 표정 괜찮고 거기다가 LG전자는 1% 넘는 상승폭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1.05% 상승 흐름 보이면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자,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정말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전반적인 그룹주다라고 하면 단연코 포스코 그룹일 겁니다. 포스코 홀딩스 오늘 0.63%까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3.83% 무려 4%에 육박하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 특히 오늘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으니까요. 코스닥 살펴볼 때 시세 어떻게 형성을 하고 있는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 오늘 운수창고 쪽에서는 대한항공 강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저희 해운주들 발등에 좀 불이 떨어졌다라는 이야기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HMM은 오늘 그래도 0.89%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페노션 같은 경우는 0.39% 하락
하락 흐름 보여주면서 움직여주고 있네요. KSS 해운 같은 경우도 0.55% 그래도 강한 흐름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오늘 항공주들도 나쁘지 않은 표정 짓고 있는데 제주항공이 0.96% 상승이고요. 자, 티웨이 항공은 0.81% 상승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0.97% 상승 흐름 역시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종목들의 경우에는 표정이 좀 엇갈리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종목들 또 살펴볼 만한 것이 한국전력이 1.8% 강한 흐름 나타내주고 있고요. 자, 앞서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0.14% 오늘 강한 흐름 그리면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가지 시선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쟁 기업인 우시가 가격 경쟁에 나서겠다.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함께 가격 경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형성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자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편으로는 4공장 가동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을 다시 한번 부양을 시켜줄 것이다. 물론 실적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자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오늘은 0.27% 강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자, 운수장비도 한번 볼까요? 자, 현대차와 기아 오늘 나란히 상승 흐름 그려주고 있습니다. 단연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한다면 완성차 업체들에 깃들어 있는 기대감인데 거기다가 최근에 테슬라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 모습들 살펴볼 수가 있고 테슬라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죠. 자, 그뿐만이 아니라 현대차와 기아도 계속해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어서 좋은 성과 내고 있습니다. 오늘 0.49%, 0.12% 강한 흐름 나타내주고 있고 부품주들에도 오늘 훈풍 계속해서 깃들고 있네요. 현대모비스 0.2%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자, SL 보시면 1.68%, 서현이화 4.17%, 서현이화는 계속해서 날아갑니다. 저희 센티멘탈 펀더멘탈 코너를 통해서 꾸준히 말씀드렸던 또 다른 종목 화신도 오늘 2.23% 강한 흐름 나타내면서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조선주들은 전반적으로 좀 약한 가운데 삼성중공업이 0.59% 강한 흐름 그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일장에서 들려왔던 4조 원가량의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삼성중공업의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코스피 전반적인 분위기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닥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에코프로는 강합니다. 1.2% 강한 흐름 나타내주고 있고 에코프로 BM 0.9% 상승 흐름 그리고 있는데 에코프로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이후에 외인들이 좀 매도를 했습니다. 실적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네라는 관점에서 매도세로 좀 일관을 했던 에코프로 그룹주였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금 또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는데 오늘 에코프로 일단 1% 상승폭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LNF 같은 경우도 0.44% 그나마 상승폭 좀 따라가 주면서 함께 움직여주고 있는데 오늘 만약에 코스닥에서 2차 전지 쪽 보신다면 분리막 쪽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유럽 시장에서 분리막 쪽으로 아주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들려오고 있으니까요. 오늘 2차 전지 쪽 보신다면 이렇게 좀 양극재 쪽 보시는 것과 함께 분리막 쪽도 함께 살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코스피에서 대형주들의 반도체 움직임은 괜찮았는데 오늘 코스닥 반도체 종목들은 종목별로 크게 엇갈리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 보시면 HPSP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빠지고 있네요. 3.09%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마이크론과 동훈하나텍이 오늘 좀 강한데 하나마이크론 2.45% 강한 흐름, 동훈하나텍은 10%에 육박하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오늘 좀 파란색을 띠고 있는 종목이 훨씬 더 많이 보이고 있는 코스닥 반도체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살펴볼 만한 섹터가 오락문화 업종이 아닐까 싶은데요. JYP 엔터테인먼트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또 상향했습니다. 실적이 이번에도 역대급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2.42% 단연코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SM도 1.63%, YG 엔터테인먼트 1.09%, 오늘 큐브엔터까지 1.6%로 강한 흐름 함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전반적으로 오락문화 업종도 강한 가운데 저희 디지털 콘텐츠도 한번 보죠. 지금 중국에서 한국, 특히 K 콘텐츠 중에서도 게임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게임주가 아니라 게임이죠. 자, 중국의 출시를 앞두고 있는 게임들이 상당히 많이 자리하고 있는데 일단 펄어비스는 자체적으로 이제 검은 사막에 이어서 붉은 사막이라는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1.62% 강한 흐름 나타내주고 있고 자, 지금 중국발 이슈가 있는 게임사가 바로 넥슨 게임즈입니다. 넥슨 게임즈 1.17%로 오늘 상당히 강한 흐름 말씀드리는 가운데 펄어비스 2%대로 상승폭 키워내네요. 위메이드도 오늘 좋습니다. 1.01%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네오위즈 피해 거짓이라는 게임 라인업 가지고 있죠. 0.2%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오위즈 홀딩스였네요. 자, 카카오 게임즈는 0.15% 강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MSCI 한국지수 편출에 대한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디지털 콘텐츠 쪽에서도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그래도 강한 흐름 함께 보여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코스닥 분위기도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수급이 어떤 쪽으로 쏠리고 있는지 프로그램 매매 동향과 수급 동향도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강관 앵커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장초반 지금 9시 10분 지나고 있는 현재 외국인들 코스피에서 994억을 팔고 있네요. 비차익으로 프로그램은 798억 이렇게 팔고 있어서 장 초반 시작하자마자 계속적으로 이렇게 팔자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 380억 이렇게 팔고 있는데 비차익으로 마이너스 389억.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 눌러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로 보시면 아까 뭐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만 삼성전자 오늘 사실은 좀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0.55% 오히려 밀리고 있고 SK 하이닉스 12만 원 벽을 못 뚫네요. 11만 8천 원에서 막혀 있는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차장님, 지금 포스코 홀딩스 말이죠. 0.5% 오르고 그랬는데 포스코 퓨처엠 오늘 5.9%까지 오르면서 시가총액이 말이죠. 12위까지 최근에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좀 따라가야 될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저는 뭐 따라가는 것보다도 우선은 보유자 영역에서는 보유 관점을 유지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이제 뭐 애경 케미컬도 그렇고 뭐 코스모와 뭐 PNT 지금 이 어떤 이 특히 이제 그 양극재도 양극재지만 음극재 사업도 하는 그런 그 포스코 퓨처.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양극재와 그리고 이 음극재를 이렇게 동시에 하는 기업이 많이 없죠. 그런 점에서 포스코 퓨처엠이 항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2차 전지, 이 소재 쪽에서도 가장 많은 어떤 관심을 많이 받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지금 현재는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굉장히 좀 명확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2분기 영업이익은 오히려 지금 떨어진 가능성이 뭐 약간 예상치 낮긴 하지만 오히려 이런 시장의 전망성이 오히려 이런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아니죠. 실적이 약간 예상치가 낮게 나온다는 부분에 충분히 이익을 좀 주가가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양극재만 점유율 이 정도로만 한다면 어떤 그 뭐 테슬라 영향도 받을 테고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받을 텐데 음극재 사업 모멘텀까지 합쳐진다는 점에서 봤을 때 포스코 퓨처엠은 이 보유자 영역에서는 꾸준하게 지금 그 보유 관점을 유지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최근에 이렇게 지금 좀 강하게 보여지고 있는 쪽이 철강 금속 쪽인데 오늘 포스코 홀딩스도 상당히 강합니다. 자, 지금 이성욱 차장님께서 보고 계신 섹터가 어느 쪽인지 좀 궁금하고요. 오늘은 좀 어떤 섹터를 집중적으로 좀 매매를 해보면 좋을지 그 부분도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난주와 좀 비슷하게 좀 이어지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뭐 엔터주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까지도 지난주 오늘도 오른 상태에서도 이 뭐 과열에 대한 얘기는 없죠. 지금 엔터 업종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좀 확실한
그런 기업들 그 업종도 많이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른 어떤 제조업체를 매수나 매매를 하는 부분은 이 어떤 경기에 많이 좀 그리고 국내외 어떤 그 정책적인 이벤트의 주가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지만, 엔터 업종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어떤 그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터주 같은 경우가 어떤 성장주라기보다도 이제 어떤 실적주로 좀 많이 바뀌어주고 있죠. 2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하이브를 좀 제외하면은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2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지금 하반기 때 실적의 기대감이 오히려 더욱더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엔터주에 대한 관심을 오늘 좀 가져가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종목 섹터들 어떤 쪽 바라볼까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이성욱 차장님께서는 엔터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자리를 하고 있고, 우리가 충분히 앞으로도 이 엔터주들의 실적 기대감은 쭉 이어지면서 가져가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욱 차장님과 함께 개장 시황 꼼꼼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차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닥은 앞서서 살펴봤던 개장 분위기보다 조금 더 분위기를 끌어올리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코스피는 분위기가 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 0.06% 약보합권 움직임으로 전환을 한 상황이고요. 2,617포인트 선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0.88% 상승으로 905포인트 선까지 올라서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코스피 오늘 기관계 매수세 아주 큰 폭은 아닙니다만 유입이 되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오늘 외국인 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네요. 자, 오늘 양시장 분위기 이분과 함께 더 짚어보고요. 그리고 실시간 특징주에 이어서 따라가마로 종목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앞서서 저희 시장 그래도 양시장 모두 강하게 출발을 했는데 코스피가 하락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간밤 미증시 분위기도 꽤 좋았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표정 엇갈리고 있고, 코스피 상위권 종목들 중에서 하락 전환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일단은 지금 수급 쪽으로 봤을 때 2차전지 쪽으로 좀 매기가 많이 쏠리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시장에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 예를 들면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지금 이노베이션도 그렇고요. 에코프로비엠 다들 굉장히 좀 강세 기조가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분리막부터 시작해서 음극재 이런 또 자동차 부품주들 쪽으로 수급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리튬 관련된 종목군들에서도 일부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2차전지 쪽으로 좀 수급이 쏠리는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장 초반 특히나 이런 지수가 상승하더라도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정 섹터로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쪽에서의 좀 단기 랠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사실상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대 올랐고, 네. 기술주들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반도체 쪽으로도 좀 급등이 나올 수 있는데, 최근에 또 반도체 쪽도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두 섹터의 지금 거래 대금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일부 섹터로 좀 쏠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장 초반에 좀 약하더라도 전약 후강 흐름으로 갈 확률이 큽니다. 왜냐하면 반도체와 2차전지가 모두 다 좀 강력한 시세가 분출이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장 초반에 약간의 낙폭은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다만 시장의 흐름이 최근에 이 종목 수에 대한 이런 격차가 좀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은 좀 계속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2차 전지, 사실 양극재만의 날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수급이 2차 전지 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차별적인 장세가 오늘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고, 오늘 종목별로, 섹터별로 수급이 차별적으로 모이고 있는 모습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 초반 이렇게 약한 흐름이 나타난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는 마셔라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물론 중국의 GDP가 좀 약하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선,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도 펀더멘탈이 괜찮은 시장 쪽으로 수급이 몰려들고 있는 모습들, 한국도 그중에 하나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전약 후강의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장 마감까지 기운 잃지 마시고 끝까지 계속해서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또 시장에서 코스피 기관 매수세도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고, 코스닥도 외국인이 순 매수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 자체는 나오고 있으니까 수급적으로도 계속해서 흐름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지 주시를 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양시장에서 포착되고 있는 특징주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봐야겠죠.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코스피 개장 특징주 탑5 종목입니다. SK이노베이션 오늘 배터리 셀 3사 중에서 가장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죠. 포스코 퓨처엠, 한화솔루션, SK하이닉스, LG전자, 코스피에서 5개 종목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이어서 살펴보시죠. 코스닥 개장 특징주 탑5 종목입니다. 오늘 포스코 그룹주들 상당히 많이 포진해 있네요. 포스코 엠텍,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 포스코 DX, 나노신소재, JYP 엔터테인먼트, 에코프로까지 5개 종목 살펴보셨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포착된 특징주들 저희가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코스피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상당히 포스코 그룹주들도 많이 포진을 해 있는 상황이고 좀 다양하게 코스피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세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코스피 개장 특징주 탑5입니다. LG전자만 보합 움직임 보이고 있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만 SK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상승폭을 조금 줄여서도 계속해서 0.85%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6.43% 오늘 특징주 5개 종목 중에 가장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이 4.02%, 한화솔루션은 4.31%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본부장님, 오늘 이 5개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 저희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LG전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상 네. 움직임이 가장 없기는 하지만 2차 전지 얘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근데 LG전자도 사실상 이런 자동차 부분과 연관성이 있죠. 최근에 이제 VC 부분에서의 좀 성장성이 크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보시면은 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력이 나오고 있거든요. 성화이텍이라든지 화신이라든지 서현이아 이런 종목군들이 좀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LG전자에 대한 좀 긍정적인 평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거래량 동반한 상승이 나왔는데 그 상승폭을 일부 이제 시장에 대한 그런 영향에 따라서 약간의 좀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30년까지 100조 매출 목표와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있었고, 그 이후부터 이제 주가의 저점을 만들어 나가면서 좀 주가의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동차 부분들이 좀 핫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결국엔 LG전자의 이런 VC 부분에서의 좀 성장 기대감도 나타날 수 VS 관련된 부분에서도 조금 성장성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흑자 전환에 대한 기조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이 매출 비중 자체도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에서의 성장성이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가전 같은 경우는 시장 자체가 캐파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는 산업이고, IT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수요가 상당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성장성은 좀 어느 정도 정체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TV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삼성전자와 좀 엮어서 제품으로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약간의 기대감은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상 큰 폭의 변화가 나타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더 성장할 수 있는 이런 VS 관련된 부분에서의 사업지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마그나 부분에서도 이제 부품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시화가 되면 될수록 사실상 기대감을 조금 커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완성차 부분에서 자동차 출하량의 흐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상황이고 일부 의견들은 좀 다른 상황이고 또 이제 파업에 대한 부분들의 이슈는 있겠지만 뭐 그래도 저는 앞으로의 출하량이 계속적으로 좋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에서 완성차 이야기를 할 때 부품주를 빼놓으면 상당히 서운합니다. 그런데 LG전자 하면 백색가전이지 하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그 아이덴티티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LG전자 하면 차체 빼고 다 만든다라고 할 정도로 전장에 상당히 진심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실적 면에서도 전장 부문에서의 매출이 상당히 잘 나와주고 있고 더욱더 확대를 하기 위한 움직임, 발걸음을 가속화하고 있는 LG전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뭐 충전 사업도 함께 뛰어들 것이다라고 밝혀놓은 상황이니까 앞으로 이쪽 방면으로 어떤 스텝을 밟아 나가게 될지 더욱더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 오늘 하창헌 본부장님께서 오늘도 역시 강한 자동차 부품주들과 함께 LG전자도 우리가 꾸준히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관점으로 오늘 코스피 특징주 5개 종목 중에서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코스닥 특징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특징주, 포스코 그룹주 두 종목 있었고 나노신소재, JYP 엔터테인먼트, 에코프로까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세 어떻게 만들고 있을까요? 자, 코스닥 개장 특징주 탑5 종목들 오늘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에코프로가 5.21% 무려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서 최고가 아닌가요? 105만 1,000원대에서 오늘 움직이고 있네요. JYP 엔터테인먼트 2.42%, 12만 7,000원대 움직임. 포스코 DX 아까 살펴봤을 때만 해도 좀 하락 흐름을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다시 상승으로 힘을 냅니다. 0.57% 상승으로 26,500원 선에서 또 한 번 52주 신고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나노신소재 10.86%, 포스코 엠텍은 0.3%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본부장님, 에코프로가 결국 이렇게까지 또 올라가네요. 네. 최고로 비싼 주식에 이어서 이제 105만 원대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자, 이 중에서 저희 어떤 종목 볼까요? 오늘 할 얘기가 참 많은 종목들이 포진해 있네요. 네, 에코프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사실상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저는 110만 원까지는 뭐 무난하게 일단 상승력이 나올 거라고 봤는데 최근에 좀 조정이 있었지만 결국엔 우상향이 나타나고 있죠.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 투심이 어긋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역시 뭐 장기적인 실적을 바라보고 있는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많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좀 무난히 이겨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공매도와 숏스케지가 충분히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뭐 120만 원까지도 빠르게 상승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만약에 이런 바인더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추가적인 또 모멘텀이 달라붙을 수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뭐 추가적인 상승력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코프로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앞서 말씀드렸던 뭐 포스코 그룹주들이라든지 뭐 기존에도 언급드렸던 이런 2차 전지 쪽에서 순환매가 나오는 거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에코프로 그룹주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에코프로가 지금 105만 원을 좀 뚫어줬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에코프로 BM이 30만 원대, 31만 5천 원 요 전고점을 뚫어주면서 똑같은 숏스키지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올 수 있는지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상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가 이런 고공행진을 할 때 좀 쫓아가는 이런 기조를 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에코프로의 상승력이 얼마나 유지가 되는지가 중요하겠다. 근데 사실상 공매도가 엄청나게 많았었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등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프로 BM이 같이 쫓아서 전고점 돌파한 다음에 숏스키지로 비슷한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2차 전지의 랠리가 추가적으로 강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좀 순환매 관점으로의 지표로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전고점 돌파하면서 110만 원 무난하게 가줄 것이다라고 이미 예상을 좀 하셨던 하창헌 본부장님이셨고 오늘 그 흐름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105만 원대 움직임 보여주면서 에코프로 BM의 주가까지도 함께 견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에코프로인데 에코프로에 대한 이 개인 투자자의 사랑을 또 보여주는 한 단면이 에코프로가 지금 공모채 수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좀 흥행을 하고 있어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진행한 공모 회사채 수요의 예측에서 모집액의 2배가 넘는 자금을 모으면서 흥행에 성공을 하고 있는 에코프로다라는 부분도 저희가 이 시장의 관심이 얼마나 에코프로에 쏠려 있는가를 가늠케 합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의 흐름도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고 또 간밤에 뭐 테슬라의 주가 흐름도 좋았고 또 이런 이슈들도 함께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에코프로의 어떤 주가의 향방은 사실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넘어서 있다라는 이야기도 시장에서 그리고 증권가에서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쥐고 계신 분들은 에코프로 일단은 한 110만 원 정도 목표가로 보시고 조금 더 가지고 가셔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도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에서는 저희 LG전자 이야기 해봤고요. 오늘도 시장에서 서현이와 아주 튀어오르고 있는데 자동차 부품주들의 상승과 함께 놓치지 말고 봐야 될 종목이 바로 LG전자다라는 관점으로 이야기해 주셨고 코스닥 개장 특징주 중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고 있는 에코프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따라가 바로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따라가마로 종목입니다. 이 종목 최근에 굉장히 이름이 많이 들리네요.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어제 시장에서도 5% 넘는 상승폭을 보여줬고 최근 주가 흐름이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들, 좋은 모습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폭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본부장님, 삼성전기 따라가나요? 네, 따라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오늘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5일선과의 이격이 좀 상당히 벌어져 있기 때문에 뭐 단기 조정의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매수가를 15만 1,000원 라인까지 이제 분할로 좀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MLCC 부분이 상당히 조금 이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좀 천천히 진행이 되다 보니까 관련된 대부분의 MLCC 종목군들의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런 컨포먼트 부분에서의 가동률이 좀 좋아지고 있고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나올 수 있는 환경들이 마련이 되고 있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시장에서 주목이 되는 이유가 이제 파워 인덕터 부분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 사실상 이제 자동차 한 대당 파워 인덕터가 지금 한 100여 개가 필요한데 이게 앞으로 수요도들이 굉장히 좀 늘어날 상황이고 뭐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성장성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성장성도 보시면 굉장히 좀 높은 성장률을 좀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9에서 한 15% 정도의 상승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성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인덕터 이 부분이 사실상 자율주행이나 전기차 쪽에 상당히 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품이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전기차 출하량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뭐 현대차가 이제 영국 쪽에서도 좀 좋은 성과들이 나왔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이런 경쟁에 따른 이런 출하 경쟁들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완성차로의 전환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한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해당 종목 같은 경우가 이제 두 번에 조금 지지를 받고 나서 이전에 좀 고점 라인 횡보했었던 라인을 좀 돌파를 해줬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우상향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종의 턴어라운드 부분까지 좀 뒷받침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제 고부가 서버 제품에 따른 ASP 확대들이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들이 시장에서의 좀 주목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주가의 우상향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5만 1,000원 라인부터 15만 5천 원 라인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16만 8천 원을 보고 있는데 사실상 이 종목은 좀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2차 목표가는 18만 원까지 상향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3만 8천 원인데 사실상 요까지 눌린다고 한다면 손절보다는 오히려 계속적인 물량을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더 낫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앞서서 코스피 특징주 할 때 LG전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LG전자를 콕 집어서 이야기해 주셨던 이유 바로 전장 사업의 진심이기 때문이었는데 지금 삼성전기 역시도 우리가 그 연장선상에서 한 번 더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으로서 또 언급을 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뭐 차량용 인덕터 이 부분에 대한 이슈가 사실 어제 시작에서 삼성전기 5%대 상승폭을 이끌어낸 가장 주된 요인이었는데 자, 지금 자동차의
있어서 MLCC가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MLCC 이 적층 세라믹 캐패시터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 파워 인덕터가 전류에 급격하게 변화하는 부분들을 막아주는 부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자율주행 반도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까다로운 안전 기준을 통과를 해야 되고 그만큼 높은 기술력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서 볼 수밖에 없는 쪽인데 삼성전기가 전장용 파워 인덕터에 뛰어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고 또 지금 원래 자동차 한 대당 필요했던 파워 인덕터가 100여 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점점 이 전기차가 발전을 하고 성능을 높여 나가면서 이 파워 인덕터의 개수가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시장에 함께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앞으로 이 MLCC 쪽에서 성과를 보여줄 삼성전기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늘 이 삼성전기가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매수가도 짚어주셨어요. 15만 1,000원대에서 15만 5천 원대 사이에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고 손절 라인도 13만 8천 원대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만약 이 가격대까지 조정이 나오면 오히려 좋아라고 외치면서 추가 매수를 해도 될 만한 구간이다. 그만큼 좋은 종목이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6만 8천 원으로 제시를 해주시면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만 18만 원대까지도 우리가 2차 목표가로 잡아볼 수 있을 만큼 삼성전기 전망 좋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따라가마로 두 번째 종목으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함께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이번 따라가마로 종목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 종목은 뭐 사실 지금 좋다는 것은 더 말하면 입이 좀 아플 정도인 것 같아요. 실적 면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드러낼 것이고 증권가에서도 좋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다만 그동안 주가 상승이 좀 있었기 때문에 최근 좀 조정이 나왔다고는 해도 지금 들어가도 되는 게 맞나?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본부장님. 따라가도 되니까 가져오신 거죠? 네, 따라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다른 내용들은 워낙 잘 아시니까 그냥 A2K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 A2K가 결국엔 우리나라 엔터사들을 정말 바꿀 수 있는 세 번째 이제 격변기라고 보고 있는데 증권가 리포트에서도 1기, 2기, 3기로 했을 때 3기에 좀 포함이 되거든요. 2기가 이제 BTS고 1기가 이제 보아나 이런 여러 가지 그룹들이 정말 해외에서 열심히 노력했었던 그런 움직임들인데 이 A2K 영상을 봤는데 지금 출시가 된 지 한 4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조회수가 260이 넘었고요. 260만이 넘었고 저도 그걸 다 봤는데 굉장히 좀 재밌게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박진영 씨의 1인 슈스케 같은 느낌이 상당히 좀 들었는데 상당히 끼가 있고 그리고 이게 정말로 우리의 K-팝이 거기에 녹아든다라고 한다면 현지화가 정말 잘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좀 생겼거든요. 이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향후 MD 매출이나 음반, 음원 그리고 이제 뭐 빌보드라든지 이런 파급력 자체에서 정말 차원이 다를 정도로 강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아티스트들을 레벨업 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만큼 그 해외의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K-팝화 시킨다라는 건 그만큼 이런 육성 라인이나 이런 그 교육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수많은 지역에서도 비슷한 흐름으로 이 영역을 확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엔터사들 중에서는 또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이고 해당 부분에서 좀 매력적인 흐름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지금 실적주로 주가가 올라왔고 이러한 기존은 유지가 될 겁니다. 왜냐면 아티스트 레벨업이라든지 뭐 스트레이키즈 음반 판매량 보시면 500만이 넘었거든요. 엄청나게 막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이 브랜드력을 앞으로 끌고 갈 수 있느냐가 핵심이죠. 근데 그 부분을 A2K로 정말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현재 주가가 저점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종목을 들고 왔고요. 엔터 쪽이 뭐 실적주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매수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박스권 하단 라인 쪽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61선 한번 터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1만 6천 원에서 12만 4천 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차로 15만 원인데 2차로는 18만 원에서 20만 원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만 원은 저는 뭐 거쳐가는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 라인은 9만 5천 원인데 만약에 좀 이렇게 강하게 눌린다 그럼 저는 2차 매수로 단연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따라가마로 두 번째 종목 JYP 엔터테인먼트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강관우의 증시 후 오늘의 핵심 세 줄 요약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들이 팔 자세를 보이면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29%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그나마 기관계의 순 매수세가 아주 소폭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2,611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좀 개별주들의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 살펴봤던 개장 전 지금사 종목 바디텍 매드 그리고 농심 2개 종목이었고요. 자, 방금 또 헤르메스 스탁의 하청원 본부장님과 함께 따라가 마로 종목 점검을 해봤습니다. 최근 차량용 전력 인덕터 MLCC 사업에 뛰어든다는 소식을 밝히면서 주가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 삼성전기 첫 번째 따라가 마로 종목 중에 매수 관점으로 저희가 이야기 들어봤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자리하고 있는 JYP 엔터테인먼트 두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A2K 원더걸스의 부침과 함께 흘렸던 미국에서의 피땀 눈물 A2K를 통해서 달콤한 열매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걸 확인하게 될지 JYP 엔터테인먼트 계속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관우의 증시 후 세 줄 요약까지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여전히 하락 흐름 그리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0.7% 강세 보이면서 904.70포인트 선에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 관심이 상당히 많이 쏠려있는 에코프로는 현재 108만 9천 원까지 상승폭 만들어내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 오늘 여기서 증시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